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시누이와 한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누이는 새언니를 어이없어 하고 그런 시누이를 보면서 사연의 당사자이신 며느리 또한 그 막내 시누이를 어이없어 하셨다 하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막내 신우가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누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새언니도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였냐고 말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저의 밝고 편안한 표정을 본 것 같다고 의아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로 끝났으면 좋았을 걸 막내 신우는 제 속도 모르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누이와 제가 말을 많이 섞는 사람도 아니고 제 자체가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이긴 한데 그날따라 신우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 주위를 맴돌더군요. 아마 나를 잡은 듯 했습니다. 저는 시댁과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부터 거의 등을 지고 살았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계속 마주치다 보면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냥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미운털이 바뀌거나 한번 마음에서 멀어지면 다시는 마음에 들이지 않는 제 성격을 아는지라 남편도 제가 시댁과 등을 지고 시댁 일에 무관심해도 별말 하질 않았었습니다. 별말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시댁과 그리 된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입장 그리고 남편 입장 다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과 이혼도 안 한 것이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지 않았었던 거였죠. 그냥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과 저는 언제든지 벼락을 맞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해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초조하지만 침착을 유지하는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누이가 저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간 날이었었거든요. 시누이가 제게 새언니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냐고 한 그때 저는 제 친정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통화하는데 그 누가 인상을 쓰고 하나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시댁을 간다고 미리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기에 혹시나 걱정하는 마음에 엄마는 제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엄마는 오랜만에 시댁을 갔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부모님들, 특히 시어머니는 내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라 했습니다. 많이 싸우고 들자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자 했으면 붙어도 벌써 붙었고 일이 났어도 벌써 났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제가 오랜만에 시댁을 왔는데도 별말 없으셨고 그저 왔으니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통화하면서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아직도 내가 어린애로 보이시나? 집에서 딸내미가 오늘 시댁에 간다고 혹시 문제 터지는 거 아닌가? 전전긍긍대고 있을 엄마가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 그렇게 흐뭇하게 웃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표정을 시누이가 딱 본 겁니다. 자주 보지 못했었고 자주 오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지만 자기는 저란 사람은 웃지도 않고 표정이란 것을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언니도 웃긴 하는구나. 전 언니는 웃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잘 웃네? 말도 잘하고. 언니네 엄마예요? 엄마한텐 새언니도 살갑게 대하는구나? 언니를 자주 본 건 아니었지만 볼 때마다 항상 웃음기도 없고 차갑기만 하고 해서 전 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었네. 언니,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제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언니가 만일 우리 엄마 앞에서 그렇게 웃어주면 우리 엄마도 언니한테 마음을 열걸요? 왜 그렇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무턱대고 거부만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언니네 엄마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가 아닌 친엄마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며느리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 말이죠. 암튼 언니, 엄마 앞에서도 그렇게 웃어주세요. 엄마 앞에서 무표정으로만 있지 말고. 그럼 엄마도 엄청 언니를 예뻐할 것 같은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는 몰랐던 거지요. 저런 말 자체가 시댁 식구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시누이가 저를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얼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누이를 상대로 그것도 시댁에 오랜만에 온 사람인데 가타부타 뭐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저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간단한 게 아니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부 갈등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면 애초에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을 것이라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테니 그만 쫓아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네요. 제가 시댁과 등을 진 이유는 처음에 저를 너무 딸같이 생각하시고 격없이 행동을 하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아기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절대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말이 문득문득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꾸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제 아이의 방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엄마 소리를 듣는 것이 제 희망이자 꿈이었었는데, 그리고 남편 또한 아이를 매우 좋아하는 편이라서 둘이 쿵짝쿵짝 손발 맞춰가며 아이방에 정성을 쏟았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방을 정성스럽게 꾸미면서 남편과 저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저만 행복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당시엔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가지는데 최적화된 몸이었었기에 결혼만 하고 나면 바로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농담처럼 한 5 정도 낳았으면 좋겠다. 얼른 아이가 우리 집에 북적북적 됐으면 좋겠다. 그럼 저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아 볼 테니 당신도 힘 닿는 데까지 힘을 써봐라 라고 농담을 주고 받았었죠.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원했었는데 생각했던 바와는 다르게 아이는 저희에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가 워낙에 아이를 좋아하니까 둘 다 의욕이 강해서 금방 손주를 보시겠다 생각하셨었는데, 상황이 그렇질 않으니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실망하시는 게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아니라 첫째 시누이의 집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당시 첫째 시누이는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었는데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흉도 아니고 혼수 중에 최고의 혼수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첫째 시누이가 물꼬를 틀었으니 이제 우리한테도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모를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집이 좀 쎄한 느낌? 혹시나 해서 저는 안방 화장대 서랍을 먼저 챙겨 보았었네요. 뭐 금은보화 가지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받은 액세서리 정도는 있으니까 가장 먼저 제대로 있는지 찾아보았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느낌만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쯤 미리 만들어 놓은 제 아이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방을 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들어갈 일도 없는데 하고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의 방이 텅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침대, 아이의 옷장, 책장, 스탠드 조명.
하다못해 침대 밑에 깔아놓은 카페트까지. 그리고 그동안 소소하게 사다 놓은 아이의 신발, 옷, 하물며 침대 위에 걸어 놓았던 모빌까지. 싸그리 없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받질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습니다. 만일 도둑이 들었다면 값 나가는 전자제품을 들고 나갔어야 했을 텐데 아이 물건이라뇨.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애가 엄청 좋아하더라. 어지럽힌 건 없는데 그래도 지인 비우면서 방 한번 쓰고 나왔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쓸고 닦고 해야 할 거야. 사람이 안 쓰는 방일수록 묵은 먼지가 많은 법이거든. 솔창게 먼지가 앉아있더라. 이게 뭐지? 지금 아이방 물건을 싹쓸이해 가신 게 바로 시어머니란 말인가?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시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리 이야기했었거든요. 어차피 니들 안 쓸 거면 시누이에게 미리 사다 놓은 그 물건들 넘기라고 말이죠. 결혼 준비하면서 가뜩이나 들어갈 게 많은데 지금 그거 주면 애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슬쩍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겠다 대답한 적 없었고 남편 또한 그냥 농담으로 받아쳤기에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행동으로 옮기셨던 거였어요. 제 아이방 물건을 시누이에게 넘겨주신 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 없이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했으면서 그럼 그때 저나 남편에게 통보를 했었던 거였을까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야말로 어이없다는 반응이셨어요. 내가 지난번 말하지 않았었냐고. 분명히 나는 니들한테 이야기했었는데 농담으로 들었던 거였냐고.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몰랐니? 내가 오늘 짐 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아, 그건 이야기 안 했구나. 그래, 그거 이야기 안 한 건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딸이 나를 들들 볶아대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당겼어. 딸이 엄청 좋아하더라. 너무 고맙다고 이따 저녁에 전화한다고 했어. 너 센스 좋다고 아주 난리던데? 저희 집 비번은 시누이가 남편에게 물어본 듯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는데 왜 제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때 분명히 싫은 티 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라 분명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라 한 것 같은데 왜 시어머니는 거절 의사를 들으시고도 행동으로 옮기셨던 거였을까요? 남편과 이야기를 끝내놓으셨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우선 아이방을 같이 꾸민 건 맞지만 제가 주가 되어서 꾸민 것이고 그 방의 소유는 남편이 아니라 저와 공동인 것인데 왜 저는 거절의 의사를 표했었는데 제 의견은 묵살이 된 것이냐 말이죠. 제가 조근조근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 제게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안 생겼잖아. 그리고 언제 생길지도 모르잖아. 물건도 안 쓰고 사람 손 안 타면 망가지는 법이야. 그리고 이미 네 시누이는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먼저 요긴하게 쓰고 나서 나중에 너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니? 걔가 그 물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네 애 가지면 돌려준다니까. 혹시 너 결혼도 하지 않은 시누이가 먼저 임신했다고 지금 그거 질투나서 이러는 거니? 아서라, 너 그런 마음 먹으니까 오던 아이도 도망가는 거야. 선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려야지. 벌써부터 그런 샘내고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암튼 이번 일은 내가 맞아. 그냥 썩히느니 쓸 사람이 쓰는 것이 맞다고. 이거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네 눈치 보는 거 싫어. 아무리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건 싫다고. 알겠니? 남편과 대판 싸웠고 남편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시누이한테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고 한번 리프레시하게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집착을 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 방을 보면서 아이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방을 좀 치우고 싶었다 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말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미리 말을 했으면 그리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저 모르게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짜고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그 점에 저는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식구라고 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식구라고 해도 저나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집을 무단으로 들어온 것도 기분이 나빴었고요. 미리 이야기만 해줬어도 이렇게 황당한 마음이 들진 않을 텐데 제가 화를 풀지 않자 점점 더 남편은 저를 무슨 아이한테 미친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집착 정도를 운운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 줄까봐 나 몰래 나 없는 사이에 짐 빼간 거야? 그렇게 당당하고 나를 생각하는 거였으면 왜 주말에 못했대? 굳이 내가 없을 때 그것도 짐 다 빼고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 계산해서 문자를 보내는 게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였어? 그냥 신우이 위한 거라고 왜 말을 못해? 그리고 어머니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시더라. 새 것으로 가져가면서 나중에 헌 것으로 돌려주는 건데 미안한 마음 하나 없이 마치 인심 쓰듯이 말씀하시더라. 이 일 당신이나 어머니나 지금 나한테 엄청 실수하는 거야. 나한테 말만 했으면 되었던 거라고. 지금 나를 속이고 나 몰래 내 집에 들어와서 짐을 빼내간 게 그게 팩트라고. 내 집착 정도를 운운할 게 아니라 도둑질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 지금 어머니랑 시누이는 나한테 도둑이나 다름없어. 싹싹 비는 남편을 보면서 용서가 되어서 더 이상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시누이가 낳을 아이를 생각해서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로 저는 한동안 시댁과 등을 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시댁을 갔었던 거였는데 막내 시누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런 얼토당토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은 그냥 수행한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시는 듯 했고 다들 조심하는 눈치긴 했거든요. 암튼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얼굴 봤으니 좀 친근함을 표시하고 싶은 건가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시누이는 어이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굳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말이죠. 시누이는 어제 오래간만에 얼굴을 봐서 너무 좋았다고 앞으로 종종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를 한 거구나 생각했을 때 그때 시누이는 본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제3자의 입장이었으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어제 저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는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시누이 짓 하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시누이는 사실 그동안의 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오지도 않고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 저를 오빠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이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안 되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깟 일 가지고 오랫동안 골을 내고 있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소심하다 못해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언니, 그때 그 일은 물론 우리 집 식구가 언니한테 실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죽을 만큼 무시당할 만큼 그런 일은 벌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언니한테도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순서가 틀렸을 뿐이었죠. 식구들끼리 좀 나눠 쓰고 먼저 써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뭐가 그리 대수예요? 저는 그때 그 일 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이 언니 눈치 보는 게 어이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언니 아직도 아이 없잖아요. 우리 언니가 그 물건들 안 썼으면 아직도 그 물건은 주인도 없이 방에 방치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언니, 제가 얘기했지만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고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무턱대고 며느리 잡을 사람도 아니라고요. 만일 우리 엄마가 그랬다면 지금까지 언니 행실 보고만 있었겠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언니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언니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도 언니한테 말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속 좁게 행동한 언니도 잘한 건 없잖아요? 좀 대범하게 식구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암튼 어제부로 우리 집 오기로 결심했나 본데 앞으로 우리 엄마 앞에서도 언니네 엄마랑 통화했을 때처럼 그 환한 웃음 보여주도록 하세요. 언니도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신우이였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더니 급기야는 전화까지 걸어서 제게 신우이 짓을 하는 꼴이 말이죠.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다들 조심했고 다들 눈치 보고 있으니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지난날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망둥이처럼 날뛰는 그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주저리 제게 가르치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꾸가 없으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더군요. 저는 성격상 그렇게 화가 많이 끓어오르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이지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에게만큼은 옳게 신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신우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야겠더군요. 만일 제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이제 시댁을 들락거릴 텐데 장소와 때 가리지 않고 제게 신우이 짓을 할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새언니니까 잠깐만 말 놓을게. 이해하길 바래. 너 지금 선 넘는 거야. 너한테 그깟 일이고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식구들이 함구하고 있을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입 있다고 막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오빠의 아내인데 이렇게 가르치듯이 말하는 거 자체가 시댁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활짝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나오질 않는데 왜 내가 웃어야 할까? 왜 내게 억지 웃음을 강요하는 건데? 아가씨, 지금 아가씨가 하고 있는 이런 게 바로 신의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제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라고요? 그럼 어머니 앞에서 땡깡 부리고 막 싫다고 하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기분 나쁘면 며칠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일이 제가 속이 좁아서 아직도 꽁에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무슨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대하고 격없이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가씨 또한 제게 신의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어줍지 않게 제게 충고하려 들지 마세요. 괜히 눌려져 있는 분란을 아가씨가 다시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는 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가씨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조용히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신우이도 좀 컸으니까 어른인 척하고 싶어 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분명 제게 미안해하는 것도 알고 서로 그때 일을 상기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저리 오지랖을 떠는 건지. 저는 고부 갈등이 있어서 혹은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함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할 거 아니고 완전히 절연할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잠시 떨어져서 안 좋았던 기억들이 희미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한 이야기들을 모두를 다 해주었습니다. 알아서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었죠. 바로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를 했고 고함을 지르고 다시 새언니에게 그딴 일로 전화하고 주제넘게 행동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뭣도 모르는 게 날뛰었다고 말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는 걸 신우이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건드리지만 않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신우이 때문에 당시 제 아이방을 싹쓸이 해간 일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아, 그땐 정말 황당하고 엄청 당황했었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